여름의 끝자락, 서울의 밤은 여전히 끈적하고 무거웠다. 에어컨 바람이 닿는 곳마다 서늘한 냉기가 스쳤지만 사무실의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밀도가 높았다. 통창 너머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은 화려한 불빛들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28층 기획본부 사무실 안은 오직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푸르스름한 빛과 낮은 기계음만이 흐를 뿐이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키보드 위에 놓인 손가락을 멈추었다. 화면 속의 엑셀 시트는 숫자의 나열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숫자들이 마치 나를 압박하는 톱니바퀴처럼 느껴졌다. 시계 바늘은 이미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모두가 떠난 사무실, 남은 것이라고는 끝을 알 수 없는 보고서와 창밖의 정막뿐이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서연 씨. 갑작스럽게 들려온 낮은 목소리에 어깨가 움찔 떨렸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정적을 깨뜨릴 수 있는 목소리는 단 하나뿐이었다. 태준 팀장. 우리 팀의 사령관이자 내가 지난 1년 동안 감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비밀을 품게 만든 장본인. 그가 내 자리 옆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구두 굽이 대리석 바닥에 닿는 규칙적인 소리가 심장 박동과 겹쳐졌다. 그가 가까워질수록 공기의 온도가 미세하게 변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에게서 풍겨오는 은은한 우디향, 그리고 비 온 뒤의 숲을 연상시키는 서늘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것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갈망하는 냄새였다. 아, 네, 팀장님. 이 부분 수치 검토가 조금 늦어져서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응시했다. 하지만 내 눈은 숫자를 읽지 못하고 있었다. 시야의 끝에 그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의 그림자는 내 책상 위로, 그리고 내 손등 위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는 내 옆자리에 멈춰 서서 내가 보고 있던 모니터를 내려다보았다.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신입사원이 벌써부터 이렇게 야근을 달고 살면 나중에 감당 못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단호했다. 하지만 그 낮은 저음의 끝자름에 섞인 미세한 떨림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지만 시선은 화면이 아닌 내 옆에 놓인 식어버린 커피잔에 머물러 있었다. 괜찮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저한테는 정말 중요하니까요. 완벽하게 해내고 싶어서 그래요. 나는 애써 씩씩한 척 대답했다. 하지만 내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것은 보고서가 아니라 당신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이 감정이었다. 1년 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처음 그와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부터 나는 단 한 번도 그를 상사로만 대할 수 없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를 끌어 내 옆으로 가까이 앉았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고요한 사무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가 가까워지자 그의 체온이 내 팔 쪽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다. 얇은 블라우스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존재감은 너무나도 뚜렷해서 나는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릴 것만 같았다. 서연 씨는 가끔 너무 고집스러워요. 가끔은 좀 내려놓아도 되는데. 그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시선이 아주 잠깐 내 옆얼굴에 머물렀다 사라졌다. 나는 그 짧은 찰나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었다. 마치 뜨거운 인장이 내 피부에 찍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사무실의 조명은 어두워져 있었고 오직 내 자리의 스탠드 조명만이 우리 두 사람을 작은 섬처럼 고립시키고 있었다. 이 넓은 빌딩 안에서, 이 거대한 도시 안에서, 오직 이 작은 빛의 범위 안에서만 우리는 서로를 인지하고 있었다. 나는 책상 아래로 꽉 쥐고 있던 손을 풀지 못했다. 손바닥에는 축축한 땀이 배어 있었다. 그는 내 떨림을 눈치챘을까? 아니면 그저 피곤한 신입사원의 사소한 생리적 현상으로 치부했을까? 나는 그가 내 마음을 읽어주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영원히 알아차리지 못하기를 기도했다. 창밖의 도시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도시는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숨길 수 없는 긴장감과 차마 꺼내지 못한 말들이 공기 중에 부유하며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나는 다시 키보드 위로 손을 올렸다. 하지만 눈앞의 글자들은 모두 흩어져 그저 의미 없는 점들의 나열로 변해버린 뒤였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실이 하나 더 생겨난 것 같았다. 회식 자리에서의 그 짧은 눈맞춤, 혹은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 느껴지는 찰나의 공기 흐름. 나는 그 모든 순간을 수집하듯 기억 속에 새겼다. 하지만 그 실은 너무나 가늘어서 조금만 힘을 주면 끊어질 것만 같아 두려웠다. 며칠 뒤 팀 전체의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사무실은 유례없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모두가 예민해진 상태였고 회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평소라면 가볍게 맥주 한 잔으로 끝났을 자리였지만 그날은 달랐다.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 수정해야 할 데이터가 발견되었고 팀의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었다. 다들 고생 많았어요. 오늘은 이만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태준 팀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낮고 무거웠다. 그는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업무 스트레스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며 일어났다. 나는 멍하니 남겨진 빈잔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서연 씨, 안 가요? 어느새 내 옆으로 다가온 그가 물었다. 그의 셔츠 소매는 살짝 걷어 올려져 있었고 팔뚝의 힘줄이 도드라져 보였다. 술 기운이 올라온 그의 뺨은 평소보다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아, 네, 저는 정리 좀 더 하고 가려고요. 아까 그 데이터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싶어서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그냥 이대로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 이 어지러운 감정들을 정리할 공간이 필요했다. 그가 내 말을 듣고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혼자 남겨두기 불안하네. 나도 좀 남아야겠어요. 검토할 게 남았거든요. 그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내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식당의 소음은 멀어지고 우리 둘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남은 소주병과 깨진 얼음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팀장님,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는 대답 대신 잔을 들어 입술을 축였다. 그의 입술에 맺힌 투명한 액체가 조명 아래서 반짝였다.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나를 빤히 응시했다. 서연 씨는 왜 항상 그렇게 조심스러워요? 마치 내가 언제라도 당신을 해칠 사람인 것처럼. 그의 질문은 예기치 못한 것이었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일렁이는 불꽃 같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분노인지 아니면 억눌린 갈망인지 알 수 없었다. 제가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잖아요. 저희는 팀장님과 팀원이고 상황이라. 그 상황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건가? 그가 상체를 내 쪽으로 기울였다. 그가 가까워질수록 술 냄새와 섞인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얼굴에 닿았다. 나는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몸은 마치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이제 내 눈을 넘어 내 떨리는 입술을 훑고 있었다. 서연 씨, 당신은 내가 무서워요. 그의 목소리는 이제 속삭임에 가까웠다. 아주 낮고 거칠게 긁히는 듯한 소리.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무서운 것은 그가 아니라 그와 함께 있을 때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나 자신이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로 미끄러지듯 다가와 내 손등 근처에 멈췄다. 닿을 듯 말 듯한 그 거리. 그의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열기가 내 피부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그에게 들릴까 봐 겁이 났다. 쿵, 쿵 하고 울리는 박동이 정적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다. 무서워요. 팀장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팀장님을 보는 제 마음이 무서워요. 결국 나는 참지 못하고 내뱉고 말았다.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눈가에는 뜨거운 열기가 차올랐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다. 차갑던 눈동자에 일렁이는 파동이 생겼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쳐 올렸다. 거친 그의 손등과 나의 부드러운 피부가 맞닿는 순간 전기에 감전된 듯한 전율이 일었다. 그는 내 손을 꽉 쥐지는 않았다. 그저 얹어놓았을 뿐인데 그 무게감만으로도 나는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그 마음,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당신도 알고 있잖아.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낮게 깔렸다. 식당의 조명이 깜빡이며 우리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다.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만을 이정표 삼아 끝을 알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식당을 나온 뒤의 공기는 차가웠다. 밤 공기는 서늘했지만 우리 사이의 온도는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뜨거웠다.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각자의 보폭을 맞춰 걷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비치는 한적한 길, 발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정적을 깨뜨렸다. 팀장님, 집이 어디세요? 내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가 멈춰 서서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피로와 알 수 없는 열망이 뒤섞여 있었다. 멀지 않아? 너는? 저도 근처에요. 그냥 오늘따라 밤 공기가 너무 차가워서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차가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타오르는 열기를 식히고 싶었다. 그는 잠시 나를 응시하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조금만 더 걷자. 아직은 밤이 길잖아. 그의 말은 거절할 수 없는 명령처럼 들렸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목적지 없는 산책을 이어갔다. 길가에 늘어선 가로수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그림자가 우리를 덮칠 때마다 우리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존재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한참을 걷다 보니 인적이 완전히 끊긴 공원 근처의 벤치에 다다랐다. 공원은 어둡고 고요했다. 오직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만이 우리가 여전히 도시의 일부임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벤치의 차가운 금속 촉감이 옷감을 뚫고 전해졌다. 서연아.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직급을 떼고 오직 이름만으로 나를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달콤했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빛이 그의 콧날과 턱선을 따라 날카롭게 그려지고 있었다. 너는 왜 항상 그렇게 도망치려고만 해? 그의 질문은 예리했다. 나는 가슴 한구석이 찔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나는 그를 좋아했다. 하지만 그를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나는 그로부터 멀어져야만 했다. 이것이 사회적 관계라는 선을 넘지 않기 위한 나의 유일한 방어기제였다.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너무 외로워 보이는데? 그가 손을 뻗어 내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쳐 놓았다. 그의 손은 뜨거웠다. 나는 그 온기를 밀어내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그 온기에 내 손을 더 깊숙이 파묻고 싶었다. 팀장님은 왜 저를 이렇게 흔드세요? 그냥 선배로, 상사로만 남을 수는 없는 건가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천천히 내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그의 거친 피부와 따뜻한 체온이 내 손바닥 전체에 느껴졌다. 나도 그러고 싶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웃으면서 인사하고 지나가는 그런 사이. 그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나를 보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내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매번 무너져. 그는 고개를 숙여 내 손바닥에 짧게 입을 맞췄다. 그 행위는 너무나 조심스럽고 경건해서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듯한 기분이 들게 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그에게 들릴까 봐 두려웠다. 우리는 안 될 거라는 거 나도 알아?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아? 하지만 서연아, 오늘 밤만큼은 그냥 나를 너로만 봐줄 수는 없니? 그의 눈동자가 나를 향해 고정되었다. 그 안에는 갈망, 두려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그 눈빛은 나를 올가매는 쇠사슬이었고 동시에 나를 자유롭게 하는 날개였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자 그의 옷에서 나는 은은한 향수 냄새와 채취가 섞여 내 감각을 마비시켰다. 오늘 밤은 아무 생각 안 할게요. 나의 작은 속삭임이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그는 대답 대신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단단했다. 그 품 안에서 나는 비로소 길을 잃은 아이처럼 안도감을 느꼈다. 세상의 시선도, 직급의 무게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벽도, 이 순간만큼은 모두 멀게만 느껴졌다. 오직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이 어두운 공원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진실인 것처럼. 그의 품 안에서 느껴지는 심장 박동은 마치 내 심장과 하나가 되어 공명하는 듯했다. 단단한 가슴팍을 통해 전해지는 규칙적인 울림이 내 귓가를 어지럽혔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공원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맞닿은 서로의 체온은 마치 뜨거운 용암처럼 서로를 녹여내고 있었다. 그의 팔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나를 부서질 듯 꽉 끌어안는 그 힘에서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갈구해왔는지, 그리고 이 순간이 끝나버릴까 봐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나는 그의 셔츠 깃을 꽉 쥐었다. 빳빳한 셔츠의 질감이 손가락 끝에 걸렸지만 내 신경은 오로지 그의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는 그 미세한 감각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서연아. 그가 다시 내 이름을 불렀다. 이번에는 속삭임보다 더 낮은, 짓눌린 듯한 목노 소리였다. 그는 나를 품에서 아주 조금 떼어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거리는 숨결이 섞일 만큼 가까웠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그의 눈동자만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내 눈을 지나 내 뺨을 타고 천천히 내 입술에 머물렀다. 그 시선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나는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듯했다. 공기 중에는 짙은 밤의 향기와 그의 채취, 그리고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밀도 높게 차올랐다. 보이지 않는 압력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의 손가락이 떨리며 내 뺨을 스쳤다. 아주 가벼운, 마치 깃털이 내려앉는 듯한 접촉이었지만 그 찰나의 순간 내 온몸의 신경은 그 손가락 끝이 닿은 자리를 중심으로 폭발하듯 깨어났다. 그는 천천히 아주 느린 속도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거친 숨소리가 내 입술 근처에서 흩어졌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소거되고 오직 우리 두 사람의 가쁜 숨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나뭇잎의 사각거림만이 이 우주의 전부가 된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의 이마가 내 이마에 살짝 맞닿았다. 뜨거운 열기가 서로의 피부를 타고 흘러들었다. 그의 손이 내 뒷머리를 감싸 쥐었다. 손가락 사이로 내 머리카락이 얽히고 설키며 그가 나를 자신에게 더 밀착시켰다. 나는 눈을 감았다. 감은 눈꺼풀 너머로 그의 존재감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 바로 위에서 멈췄다. 닿을 듯 말 듯 그 찰나의 간격이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후회해도 나 멈출 수 없을 것 같아. 그의 낮은 고백이 내 입술에 닿았다. 그것은 경고이자 항복 선언이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입술을 적셨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옷자락을 더 세게 끌어당겼다. 마침내 입술이 맞닿았다. 그것은 부드러운 접촉이 아니었다. 오랜 갈증 끝에 찾아온 갈구였고 참아왔던 둑이 터지는 것과 같은 격정이었다. 그의 입술은 뜨겁고도 거칠었다. 마치 나를 집어삼키려는 듯
혹은 자신이 나에게 먹히고 싶어 하는 듯한 절박함이 느껴졌다 텐드였다. 나는 그의 입술을 따라가며 그의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얇은 옷감을 사이에 두고 느껴지는 그의 단단한 체온이 나를 압도했다. 그의 혀가 내 입술을 가볍게 가르며 들어왔을 때 나는 짧은 신음을 내뱉으며 그의 어깨에 이마를 묻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머릿속은 하얗게 전멸했고 오직 감각만이 살아남아 나를 지배했다. 그의 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심장 박동이 내 가슴팍에 그대로 전달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듯 더욱 깊고 치열하게 서로를 탐닉했다. 차가운 밤 공기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입술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온도와 맞닿은 피부 사이로 흐르는 전율만이 실존하는 유일한 진실이었다. 그의 손이 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와 내 턱을 부드럽게 들어 올렸다. 다시 한번 입술이 겹쳐질 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영혼을 조금씩 나누어 갖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 현실이라는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이 뜨거운 불길 속에서 영원히 타버리고 싶었다. 긴 폭풍이 지나간 뒤의 정적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우리는 다시 벤치에 앉아 있었다. 서로의 체온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방금 전의 격정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아스라하게 흩어지고 있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다시 불어와 젖은 입술과 뺨을 스치며 지나갔다. 이제야 비로소 현실의 냉기가 피부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마치 놓치면 영영 사라져 버릴 환영을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 그의 소나귀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어둠 속에 잠긴 공원을 응시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먼지 같은 어둠이 떠다녔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인 것 같네요. 내가 먼저 정적을 깨뜨렸다. 내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가라앉아 있었고 스스로도 낯설 만큼 건조했다. 그는 대답 대신 내 손등을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질렀다. 그의 움직임은 느릿했고 그 끝에는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가야지. 그의 짧은 대답이 가슴을 찔렀다. 가야지라는 그 당연한 말이 왜 이토록 잔인하게 들리는 걸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이 밤이 지나고 해가 뜨면 우리는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는 냉철한 팀장이 되어야 하고 나는 유능한 대리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나눈 이 뜨거운 열기는 내일 아침이면 사무실의 서류 뭉치와 차가운 커피 향기 속에 묻혀버릴 일시적인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거운 공기가 우리를 짓눌렀다. 공원 출구로 향하는 길, 발걸음은 자꾸만 뒤를 향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다. 출구 근처의 가로등 아래에서 그는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눈빛 속에는 미련과 두려움, 그리고 차마 말로 다 하지 못한 애틋함이 뒤섞여 있었다. 내일 출근해서 봐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것은 약속이라기보다는 차마 끊어내지 못한 미련의 확인에 가까웠다. 나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내 미소는 슬픔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었고 그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다. 네, 내일 봬요, 팀장님. 팀장님이라는 호칭이 입술 끝에서 차갑게 맴돌았다. 그 호칭을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그은 사람들이 되었다. 그가 먼저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가로등 불빛 밖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가 사라진 어둠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어지러웠지만 가슴 한구석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마치 커다란 폭풍이 지나간 뒤의 폐허처럼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텅 빈 자리에는 지워지지 않을 뜨거운 낙인이 찍혀 있었다. 내일 아침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설 때 마주칠 그의 무심한 눈빛, 그리고 그 눈빛 뒤에 숨겨진 짧은 떨림을 나는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로를 타인처럼 대하며 일상이라는 연극을 이어갈 것이다. 비록 짧은 꿈이었을지라도 그 꿈이 남긴 온기는 여전히 내 손끝에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온기를 애써 지우려 하지 않았다. 대신 차가워진 손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으며 다가올 아침을 기다리기로 했다. 슬프지만 아름다웠던 그 지독한 밤을 가슴에 품은 채로.